예, 제가 이 유튜브 연합회 5번째 초청 게스트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사실 유튜버죠. 미디어워치라는 유튜버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 뭐 성부자 방송이나 뭐 봉주루 방송이나 다들 태극기 때부터 같이 찍고 올리고 영상을 통해서 투쟁한 동지들 아니겠습니까? 어쩌면은 유튜브 시장에 나오게 된 것도 태극기 때문에 나오게 된 거고, 태극기를 제도권 언론과 방송이 보도를 안 하다 보니까 그 시장에서 시작을 해서 저는 뭐 좀 하다가 이제 대통령 탄핵당하고 감옥 가시고 저도 뭐 1년 뒤에 같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그 뒤 상황, 감옥에서 1년 동안 있었던 상황을 전혀 모르다가 출소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들어가기 전보다 1년 동안에 이른바 유튜브, 보수 유튜브 시장이 한 10배는 커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들어가기 전에 한 1년 동안에. 그 10배가 커진 이유도 한 명 한 분이 이렇게 처절하게 아스팔트에서 찍어 올리고 콘텐츠 개발하고 그 노력 플러스 역시 여전히 KBS, MBC, 종편이 제대로 된 방송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측을 해봐도 KBS, MBC, 종편이 향후 10년 이상 방송을 똑바로 할 가능성이 없어요. 한 번 첫 단추가 잘못됐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돌아올 수가. 계속해서 탄핵을 계속 은폐하고 박 대통령 은폐하고 이게 지금 수시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쪽 방송에서. 그럼 결국에는 이쪽 유튜브 시장을 통한 제도권 방송이 아닌 이 시장이 계속 커질 거고, 시장만 커지면 뭐 하겠어요? 지금 아까 그 회장님 말씀대로 커지는 시장에다가 콘텐츠를 또 계속 개발해야 되는, 또 어떻게 보면은 이중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찍어 올리면서 콘텐츠 개발해야 되는. 그럼 어쩌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원해 산 것도 아니고, 저도 같은 유튜버로서 말씀드리면 원해 산 것도 아니고 그냥 시대의 그런 일들이 닥쳐버렸는데요. 여기서 아마 뭐 모든 분들이 내 꿈은 원래 유튜브였다 그렇게 생각해서 유튜브 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냥 막 닥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2세대, 3세대가 나오면은 지금하고는 분명히 다른 이제 환경이 되겠죠. 훨씬 더 좋은 여건이 될 거고, 그때부터는 독립 유튜버 언론들이 아마 체계적인 이제 시스템을 갖춰서 나오게 될 수 있는, 앞으로 한 10년 뭐 지나가면은. 그래서 저도 같은 이 동지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존 언론들은 향후 10년간에 거의 다 무너져 내릴 거예요. KBS나 MBC나 뭐 종편이나 조선일보나 무슨 웬만한 뭐 대규모 인터넷 신문사나 살아갈 길이 안 보여요. 이 시청자들이나 독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도 없고, 들어가는 그 시스템 비용하고 들어오는 수익을 맞출 수도 없고, 뭐 방법이 없는 지금 상태거든요. 어마어마한 언론계 빅뱅이 좀 벌어지게 될 겁니다. 물론 이 다 따지고 보면은 이 태극기로 시작된 건데요. 근데 저는 이 감옥에서 유튜브를 볼 수가 없으니까 인터넷도 보는데 뭐 유튜브를 보겠습니까? 제가 접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신문을 3개를 봤어요. 조선일보하고 문화일보하고 한국경제신문하고. 그리고 방송은 이제 옥중에서 틀어주는, 평일은 KBS, 토요일은 SBS, 일요일은 MBC. 이걸 쭉 보는데 밖에 있었으면 절대 봤을 리가 없죠. 제가 그런 언론들을 봤을 리가 없죠. 감옥에 있다 보니까 보지 않았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이 고문이에요, 고문. 오전에 조선일보 보고 한국경제 보고 오후에 문화일보 보고 저녁 때 KBS를 보는 게요,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였어요. 완전히 정말 이 조선일보는 이른바 좌익 언론 아니잖아요. 좌익 언론 아닌데도 이걸 보고 있으면 확 깨는 게 이 2가지 성상 깨게 되는데, 첫 번째는 주로 김대중 주필 등이 앞장서서 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빨리 버려야 된다. 이게 꼭 나와요,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두 번째는 꼭 하루에 한 번씩 트럼프를 까요. 이 2가지를 조선일보는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조선일보가 그런 게 아니고 문화일보, 한국경제 다 보수신문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논조에서 핵심적인 것이 박 대통령 버리고 가고 트럼프 까기. 이게 아주 우연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트럼프 까는 문제하고 박 대통령 버리는 문제하고 완전히 이 같은 문제라는 거죠. 이제 오니까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국제질서 변화에서 한마디로 미국의 신질서 개편, 미국이 지금 동아시아를 완전 개편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도권 기존 보수 언론도 저항을 하는 거예요. 뭔가 막 이 중국이 막 흔들리고, 야, 이 북한에 막 김정은이가 뭐 망명할 것 같기도 하고, 미국이 북한을 점령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일본이 막 팽창해 들어오고, 이런 무시무시한 변화를 썩은 제도권 보수 언론, 저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종자들이죠.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그런 변화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겠다는 거야. 이대로. 자유한국당은 계속 영원히 제1야당으로 있고 싶어하고, 조선일보네들은 이 정도로 신문시장 그대로 가고 싶어하고, 뭐 김정은이가 무너진 것도 머리 아프고, 이걸 흔들어버리는 게 지금 트럼프의 신질서 구상이고, 대한민국 정권 중에서 그런 부분들을 부담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보수 정권이 사실 박근혜 정권 정도였단 말입니다. 이명박 정권하고 좀 다른 문제가 있죠. 이명박 정권은 저런 제도권 낡은 보수하고 막 유착이 돼 있어가지고 막 뒤엉켜 있어서 독립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하지 못했는데, 박근혜 정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독립돼 있었어요. 이 썩은 보수 제도권들하고. 그러니까 그냥 탄핵 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자기들하고 안 맞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박 대통령을 짓밟고 버리는 문제와 집요하게 트럼프를 까대는, 정말 조선일보의 이 트럼프 까대기는요 어느 정도로 집요하냐면요, 요 조선일보 요 일면에다가 요 약간 풍자 비슷하게 하는 요만한 게 있어요. 요만한 게. 여러분 조선일보 안 보시죠? 네. 안 보시니까 모를 거예요. 여기다가 이 아주 비꼬는 거,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냥 무슨 네이버 댓글러 수준의 이 지식 가지고 비꼬는 거를 매일 지속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신문은 그런 거를 보고, 이제 저녁이 되면 이제 KBS를 딱 틀면은 땡문 뉴스가 나오죠. 땡문 뉴스. 문제만 나오면 그나마 거창만한데, 제가 감옥 들어간 게 5월달에 들어갔으니까 작년에, 제가 들어가자마자 저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뭐 회담하고, 또 문재인이가 김정은하고 2차 회담하고 하니까 계속 김정은이가 튀어나오잖아요. 이게 뭐 방송에서 문재인 한 명만 나오는 게 아니고 문재인 나왔다면 김정은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KBS는 함께 열어가는 미래 해가지고 김정은이 거의 광고를 만들고 막 1년간 이거 보다가 완전히 그냥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감옥 생활 중에서 정말 힘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생각보다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놈의 이 조선일보 보는 거하고 KBS하고 MBC 보는 거,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이게. 그럼 왜 보냐? 안 보면 되지. 제가 나와서 이렇게 우리 애국 유튜버 동지들이 이렇게 열심히 뛰는 줄 알았으면 안 봤어요. 근데 이 상황을 모르니까 저는 조선일보랑 KBS 보면서 나라 망해가는 줄 알았다니까요. 완전히 나라 망해가는구나. 왜? 그래도 보수의 하나의 상징적 언론인 조선일보가 저쪽으로 가는데, 이거 누가 똑바로 잡고 있을까? 나와 보니까 대충 잘 잡고 계시더만. 이렇게 된 줄 알았으면 제가 아예 안 봤죠. 그리고 박 대통령이 지금 TV도 안 키고 신문도 안 봐요. 편지만 본다고 조선일보가 까대는데, 그건 정말 탁월한 선택하신 거예요. 그 편지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우리랑 같이 아스팔트 뒹구는 태극기 동지도 아니겠어요? 그거 보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것만 봤어야 되는데, 얘 또 꼴에 또 언론사 한다고 또 신문 쳐다보다가 몸상하고 마음상하고 다르게 될 겁니다. 대통령은 정신적으로 아주 건강하실 거예요. 저가 보니까. 그래서 나와서 이제 한 일주일을 제가 한 거의 1년치 유튜브를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에. 뭐 저도 활동을 해야 되니까. 밤새고 하다가 이 옥중에서 이제 몸이 좀 상했는데, 몸이 더 상해버렸는데, 제가 한 달 동안은 이제 유튜브를 중심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민중혁명 할 수 있다. 우파 민중혁명, 태극기혁명 아주 자신있게 쫙 가다가, 역시 급속한 성장과 팽창에는 항상 이 함정과 허점이 있다는 거를 요즘에 제가 이제 경험하고 있죠.
제가 나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찍어 올린 영상이 제가 오늘 이거 삭제한다고 제가 공포를 했습니다. 그 간호세로의 김용호와 저 안종건의 우파 유튜버 혁명을 기대한다. 제가 이거 방송 찍어 올렸어요. 네, 김용호는 뭐 브레이크뉴스라는 인터넷 신문 시절 때 2004년도입니다. 제가 편집장할 때 제가 뽑아서 제가 훈련시킨 기자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장점 단점 제가 명확히 잘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할지를. 그 친구는 이제 보수에서 거의 없었던 연예 개혁, 연예 공격 컨텐츠를 가지고 밀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독보적이죠, 현재 우리 쪽에서는. 제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안정권이라는 인물은 저는 사실은 옥중에서는 전혀 제가 몰랐죠. 누군지도 몰랐는데, 이 접견을 한 번 왔어요. 접견 한 번 와가지고, 또 다른 우리 독자들이 제 구명운동도 너무 잘해주고, 요즘 최고의 뭐 보수운동가도 뜨고 있다. 그게 저는 일단 뭐 제 구명운동을 한다고 들었고, 이미 옥중에서 출소할 때 제 구명운동한 사람들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분들은 제가 당연히 최대한 긍정적이고 선의로 일단은 보고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내 구명운동하는데 사심을 가졌다 이런 의심하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긍정적으로 안정권을 평가하겠다는 선입관을 갖고 나왔고, 또 하나 나와서 제가 이제 방송을 이제 보니까 지만원 박사의 정신을 이어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이 지만원 박사는 5.18 문제를 20년을 혼자 이 단독 돌파를 하는데, 지 박사가 어려움을 겪는 거에 대해서 좌익이 이 어렵게 하는 거가 1 수준이면요, 우리 보수 제도권이 어렵게 하는 게 9 수준입니다. 9대 1로 보수 때문에 힘든 일을 계속 겪는 게 지만원 박사예요. 왜냐하면 북한군 들어왔다 얘기하는 것을 제도권 보수에서의 그 핵심 인물인 조갑재 대표가 계속 막아대니까, 실제로 대법원에서 지만원 박사가 북한군이 들어왔다는 신문 광고한 거를 대법원에서 이겼어요. 2013년도에 이겨서 한참 이제 북한군 개입했다는 말을 저도 하고 막 하고 다닐 때 조갑재 대표가 그냥 온 동네 종편에 나가가지고 내가 장담한다 한 명도 안 들어왔다고 막 해버리니까 좌익 언론들에서 보수 조갑재조차도 아니라는 걸 왜 떠드냐 하면서 박근혜 정권의 방통신위가 5.18 때 북한 들어왔다는 컨텐츠를 다 삭제시켜버린다 이런 조치를 해서 다 박살나버렸다. 그러니까 지만원 박사를 돕는다는 얘기는 제도 보수권하고 각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안정권이라는 젊은 친구가 지만원 박사의 정신을 이어받는다 하니까 제가 얼마나 기특하게 받겠어요. 그 구조를 제가 뻔히 아는데. 그리고 이제 페렌마이크는 현재 한 10명 이상의 기자 시스템이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 소술했을 때 최대 문제가 이제 크로스 체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바로바로 정정할 수밖에 없는데, 페렌마이크는 이제 검증 시스템 할 수 있는 그 정도 규모가 된다고요. 페렌마이크가 안정권을 초청해서 청춘 콘서트에 1시간짜리를 했는데, 저는 당연히 페렌마이크 정도면은 안정권의 기초 경력은 다 테스트하고 올렸다고 봤고, 거기서의 안정권의 발언은요, 정말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인물이에요. 페렌마이크에서의 그 1시간 동안 안정권이 이 청년들 모아놓고 한 얘기는, 저희가 이 선박 전문가 뉴스타운에서는 이제 해양대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면 해양대를 졸업한, 해양대는 서울대보다 위입니다. 지금까지도 서울대보다 한 클래스 위 대학이에요. 해양대에서 배 관련되는 것을 단과대학을 해사대학에 따로 있는데 그쪽 수가 300명이 안 돼요. 다른 해양대의 뭐 경제대학원, 경영대학원 이거 다 빼고 배 관련 대학인 해사 단과대학은 300명이 안 되는 쪽 수인데, 여기만 졸업하면은 완전히 해운 해양 산업의 귀족이 돼버리거든요. 당연히 서울대보다 한 클래스가 위죠. 내신 1등급의 초반이 이 해양대고요. 서울대는 1등급 정도면 가는데 해양대는 1등급 초반. 전교 뭐 1, 2, 3등이 가는 학교입니다. 해사대가. 그럼 거기 출신이 본인이 거기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선박기계과 해사대예요.
거기 나와서 연봉을 뭐 3억 4억 돈을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다가 세월호 선박 설계를 자기가 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끌려가서 고초를 겪고 그로 인해 나와서 회사에 잘려가지고 정말 이 바닥을 기다가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걸로 보고 자기가 감옥 끌려갔을 때랑 박 대통령이 탄핵되는 거랑 너무 동병상련이어서 엄밀히 말하면 본인이 세월호 선박 설계했다가 감옥 갔다는 얘기는 박근혜 정권의 검찰과 법원에서 감옥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원망해야 되는데 탄핵당하는 걸 보고 자기랑 너무 똑같아서 억울하게 나가는 게. 그래서 먹고 살 게 없었지만은 태극기 들고 길바닥에 나와서 싸웠다. 이 스토리에 감명을 안 받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여기 대해서. 그 청년들 앞에서 쫙 얘기하는데. 저 당연히 그거 믿었죠. 아, 이 친구 대단하구나. 심화원 박사의 정신을 승계하겠다 그러고. 정말 세월호를 설계한 최고 전문가, 선박 전문가가 억울하게 감옥 갔다 와서 박 대통령과 똑같이 억울함을 같이 풀기 위해서 태극기 나오고. 그거 지금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확인하는 바로는 다 거짓말했다 지금 이게. 해양대 안 나왔죠? 그건 본인 인정했죠? 해양대 입학. 저희도 해양대에 지금 공문을 쌓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알려주기 어렵다는데 뭐 국회를 통해서 지금 운전히 작업하고 있고 저 전략 형제들 저 유튜버죠. 똑같은 우리 유튜버들인데 안정권에 나왔던 회사고를 해가지고 회사고 졸업생 중에서 해양대를 간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까지 밝혀냈고 그런 증거가 완벽하게 없어도요 이 상식적으로 해양대 같은 최고 엘리트 학교를 들어가서 피치 못할 이유로 중퇴를 했다면 선박이나 해양대를 할 리가 없죠. 해양대는 전국에서 가장 등록금이 싼 학교입니다. 또 장학금이 제일 많은 학교예요. 거의 공짜예요, 공짜. 그 들어가서 그 공짜 학교 졸업만 하면 그냥 평생 해양 귀족으로 사는 그 학교를 중퇴를 했다는 얘기는 바다나 배에 대해서 정말 엄청나게 뭐 싫어하지 않고서야 들어가서 난 다른 일을 하겠다. 예를 들면은 개그맨 서경석 씨가 육군사관학교를 갔다가 육군이 너무 싫다 그래가지고 중퇴하고 서울대 불문과를 들어와서 개그맨 하잖아요. 그렇게 인생이 돼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양대를 중퇴하고 다시 배를 타냐고. 그것만 봐도 저는 해양대 입학이라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졸업했다는 게 거짓말인데 입학했다가 중퇴했다. 그것도 거짓말이고. 뭐 저한테는 군대에 가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중퇴했다 그랬는데 해양대 졸업하면 군대 면제예요. 배 3년 타면 군대 면제입니다. 싹 다 거짓말이죠. 그리고 세월호 선박 변경하고 설계했다고 감옥 갔다는 거? 당시 검찰의 세월호 관련자 수사 발표에 없어요. 그런 내용. 그리고 어제도 이제 이 전략 유튜버에서 대법원 내에서 세월호 관련 판례들을 다 봐도 안씨라는 존재가 없다. 그리고 꼭 법원 문제를 떠나서 안정권이 처음으로 이 태극기 이쪽으로 왔던 게 아마 방심위하고 서청대에 있다가 국본으로 갔었는데 국본의 민주홍 씨하고 제가 상의를 해봤습니다. 저 친구 해양대 맞고 세월호 선박 조사했다가 감옥 간 거 맞냐? 자기가 그때 안정권하고 처음 세월호를 얘기할 때 안정권이 3-4시간 동안 세월호를 쭉 얘기하는데 자기가 볼 땐 용납할 수 없는 발언들을 많이 해서 기억이 정확하게 나는데 3-4시간 동안 세월호 선주하고 선원들을 너무 옹호해가지고 싸움을 했었는데 만약에 그 친구가 해양대를 나왔고 세월호를 제가 설계했다 그랬으면 자기 앞에서 그 얘기를 안 했겠냐. 그 얘기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랑 3시간 얘기하는데. 즉 해양대 경영이나 세월호 이 설계는 뉴스타운과 정규직필로 갔을 때 자기가 껴넣어서 조작한 경력들이라는 겁니다. 뭐 저는 그거 확실해요. 뭐 다음 주에 뭐 인천 항만도 오라 그러는데 저는 뭐 선박 경력까지 제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해양대 재적증명서 언제 입학했고 언제까지 다니다가 중퇴했다는 재적증명서는 여기 동사무소 뗄 수 있어요. 서울에서도. 그거 떼우면 되는 거고 세월호 선박 설계에서 감옥 갔으면은 대법원 판결문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인천 항만을 제가 왜 갑니까? 그걸 가져오면 되는 거지. 지금 이 검증하는 과정에서
아주 이상한 행태들을 보이죠. 저 김정민이라는 또 다른 하나의 이상한 사람도 박사가 아니냐 맞냐를 따지려면요, 한국연구재단이 있어요. 그 미디어치가 밥 먹듯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조국에 대한 논문 표절 다 저희가 잡은 거를 지금 다 재탕사탕 써먹고 있죠. 지금 자유한국당도 그거 가져가고 있고 오늘 동아일보로 썼는데, 논문 표절만 저희가 10년을 잡아왔기 때문에 학위라든지 거기는 우리가 그냥 빠삭해요. 자, 해외에서 박사학위 따왔다 칩니다. 하버드에서 따왔다 칩시다. 국내에서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지가 하버드 박사학위 따왔다는데 어떻게 확인합니까? 한국연구재단에다가 내가 하버드에서 박사를 땄습니다. 수료증하고 학위증하고 논문하고 다 넣으면은 한국연구재단이 하버드에 연락해서 확인해가지고 등록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미국에서 하버드에서 박사 딴 게 맞으니까 국내에서 박사라고 칭해도 됩니다. 한마디로 검증 공인기관이 한국연구재단입니다. 자, 해외에서 수많은 1년에 3, 4만 명이 유학 갑니다. 석사학위 따고 박사학위 따오죠. 석사학위는 등록을 안 해줘요. 왜냐하면 큰 의미가 없으니까. 박사학위자는 스스로 연구를 할 수 있고 공적 기관에 취업할 때도 박사학위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박사학위만 관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해외에서 그렇게 돈 들여서 박사학위 땄으면은 한국에서 활동하면은 바보가 아닌 이상은 한국연구재단에 당연히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등록을 해야지 EBS 방송할 때도 자 박사다 했을 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김정민이 저거 왜 걸렸어요? EBS 출연했다가 EBS에서 박사학위라고 적었는데 확인해보니까 연구재단에 박사 등록이 안 돼 있어. 결국 그것 때문에 걸린 거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은 방송활동이나 학문활동이나 경제활동을 하려면은 반드시 해외에서 딴 박사학위를 연구재단에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하는 경우가 없겠죠. 박사학위 따는데 그래도 돈과 시간이 들어갔는데. 근데 안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김정민이가. 안 했다는 거잖아요. 왜 안 했다 그럽니까? 왜 안 했다 그러겠어요? 박사학위가 아니니까 못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몽골에서는 제가 보니까 뭐 학위증 이런 거는 돈만 주면 바로 받아냅니다. 그거는 여타의 다른 신문사에서 나와요. 몽골에서는 학위증은 손쉽게 유지해서 받는데 연구재단에 등록을 하려면은 논문을 등록시켜야 돼요. 논문이 없는 거예요. 논문 없이 학위증만 유지해서 받아온 거고 논문이 없으니까 연구재단에 등록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사실 뭐 저희가 요즘에 미디어치가 이제 재판 준비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유튜버 진학TV나 여기서 많이 도장 깨기 보니까 이게 안 봐도 뻔하겠더라고. 몽골에서 몽골 무슨 여행 가이드에게 대필을 맡겼는데 대필자가 논문을 베낀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몽골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수도 없이 벌어집니다. 미국에서도. 특히 한국의 무슨 언론인이나 공무원이 한 30대 넘어서 미국으로 유학 가잖아요. 영어로 논문을 쓰지는 못해요. 영어로 읽을 수 있겠죠. 영어로 문장을 만들어서 논문 쓴다는 건 장난이 아니거든요. 못 써요, 영어 문장을. 그러면은 알바한테 맡깁니다, 논문을. 그 알바가 그러면은 똑바로 쓰느냐? 알바가 베끼는 거예요, 타 논문을. 그래서 미국 쪽 우리가 표절 논문 검증할 때도 수도 없이 벌어지는 일이에요. 미국 쪽 표절하는 게. 그러니까 당연히 김정민도 그 방식을 썼겠죠. 자기가 몽골을 못한다면서. 그래서 대필을 시켰더니 대필자가 완전히 표절해버리니까 이게 몽골에서 학위 통과가 안 돼버린 거죠. 안 돼버리고 날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논문이 없는 거예요. 등록된 논문이. 너무나 이제 당연한, 저건 뭐 현장에 가든 안 가든 제가 볼 땐 뭐 99% 아마 그 문제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친구가, 김정민, 안정권이 이 두 친구가 막강한 유튜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뭐 그 중에 한 명은 제가 유튜버 대통령이라고 한다. 우리가 검증을 어떻게 하죠? 제도 언론이 유튜버를 공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신뢰성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익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실명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꼭 익명을 하면 다 신뢰성 없는 건 아니에요. 익명을 계속 오래 쓰기 시작하면 그게 실명하고 같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최소한 경력, 학력은 객관적으로 검증되는 시스템이 돼야지 유튜버가 제도 언론하고 맞짱을 떠서 우리가 제도 언론을 감시하고 두들겨 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 하는 정도에 대한 검증은 자체적으로 검증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없었다는 게 안정권, 김정민 사태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냥 욕설하고 지르고 음모론 얘기하고 막 열광을 하는데 그 컨텐츠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김정민 얘기하는 컨텐츠가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다 헛소리예요, 다 헛소리. 근데 헛소리라 하더라도 뭐 그거야 논쟁으로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는데 경력이랑 뭐 학력을 사기치는 경우는 어떻게 검증하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당면 과제를 직면하게 된 거예요. 어제 JTBC가 이제 안정권의 헛소리를 이제 보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JTBC는 우리 미디어치 카페나 미디어치 방송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걸 모니터링해서 저한테 검찰과 함께 다시 구속시키라는 보석 취소 청서를 내요. 이미 들어가 있어요, 재판부에. 그러니까 우리 건 다 보는데 우리 걸 다 보기 때문에 안정권의 문제도 JTBC는 다 파악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제 이게 뜨니까 이제 JTBC가 안정권을 까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저거 치려고 김정민이 안정권이 학력 사기치고 경력 사기친 거 노리고 있다가 한 방 치려고 지금 벼르고 있는 거죠. 거기서 만약에 우리 보수, 저 우리 보수라는 표현 쓸게요. 같이 분명히 이 경고가 됐는데도 같이 좋은 게 좋은 거지 해가지고 으쌰으쌰하고 대옷 짜고 갔다가는 한 방에 같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죠. 한 방에. 친문이나 좌익 쪽에 의해가지고. 그리고 무너지는 게 겁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최소한의 지성과 양심이에요. 우리가 KBS 조선일보를 나쁜 놈들이라고 욕하기 위한 우리의 최소한의 기본 양심이 경력이나 학력은 깨끗해야죠. 이걸 사기치면서 어떻게 언론사들을 공격을 합니까 우리가. 제가 자유연대를 지난주에 갔어요. 안정권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5.18 까를 한 그 단체죠. 거기는 이범 대표라는 사람은 저하고 10년을 같이 운동한 선후배 관계입니다. 정말 싸우기도 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언제부터 보수 운동판에서 경력과 학력 사기를 치는 놈들이 나타났습니까? 없었어요. 제가 따지면은 2005년도에 인터넷 미디어 협회를 만들면서 보수 운동을 한다고 치면요, 제가 15년 차인데 15년 동안 보수에서 학력과 경력을 사기쳐서 문제가 된 사례가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제가 감옥 가기 전에 제일 심하게 싸운 사람이 신혜식 대표입니다. 제가 장사꾼 이 사탕팔이 엄청 깠는데 그 신혜식은 들어올 때부터 안양공업전문대학이라고 까고 들어왔어요. 안양공업전문대학. 신혜식하고 저하고 셋이 같이 운동하면서 같이 치고받고 싸웠던 장기정 대표 알죠? 들어올 때부터 고조대하고 까고 들어왔어요. 누가 사기쳤냐고요? 학력이랑 경력을. 난 이범 대표한테 정말 내가 불만을 많이 제기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애총회 사무총장 출신인 이범 대표님 당신이 하는 조직에 경력 사기꾼을 들여가지고 그것도 당신이 하는 운동이 5.18가 5.18가가 뭐야? 5,000명의 5.18 유공자 중에서 사기꾼이 많다. 그 사기꾼은 무슨 사기꾼이에요? 경력 사기꾼이죠. 5.18 때 너 방주 없었지? 너 5.18 때 아무것도 안 했지? 너 1980년도 5월에 활동 경력 까봐. 그게 5.18가 아닙니까? 왜 안 가요, 보훈처에서? 왜 박근혜 정권의 보훈처, 이명박 정권의 보훈처가 못 갔어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못 갔습니다. 못 가는 게 아주 탄탄한 명분이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보다 이 5.18 유공자의 진실이 더 중요하다, 공익이 더 크다 그래서 까라고 요구하는 자기는 경력, 학력을 다 사기치고 중졸이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이게 까자고 얘기하는 게. 그걸 어떻게 이범 대표라는 보수운동 20년 한 사람이 그걸 안고 가냐고요. 거기 자유연대가 이범 대표 혼자 하는 데가 아니에요. 저도 이름 올라가 있어요. 거기에. 보수운동가 수십 명이 이름 올라갔는데 이제 이미 드러났잖아요. 자유연대가 밝힌 게 아니라 정말 이름도 모를 유튜버들이 밝힌 겁니다. 이름도 모를. 그런데도 지금 이 자유연대가
안정권이가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계속 간다? 뭐 사기꾼이죠, 그럼 자유연대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저는 물론 이범 대표나 자유연대 멤버들이 결국은 결단을 할 거라고 봐요. 왜냐? 그 사람들은 애국운동가라는 명함을 달고 있어요, 명찰을. 저는 안정권이가 하는 말이 아주 교활하게 이 자기 독자들을 세뇌시킨다고 보는데, 그럴듯하게 얘기합니다. 애국운동가 명찰 달고 실제로는 돈이나 처먹는 놈들보다는 나같이 처음부터 돈을 원한다고 돈 먹는 게 더 낫지 않냐? 아, 그럴듯하죠? 그렇다죠? 자, 자유연대가 그래도 안정권 같은 경력 사기범을 내칠 수 있을 거라 제가 확신하는 이유는 자유연대 사람들이 애국운동가라는 명찰을 달고 있기 때문이에요. 막 달 수는 없다고요, 그 사람들은. 안정권 같이 이범 총장이 나도 돈 벌면 된다, 이 씨발놈들아 못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애국운동가 명찰을 차고 있으니까. 우리가 애국운동가라 명찰을 차고 있는 이유가 완장을 차는 그것도 있죠. 솔직히 저도 욕하고 아마 우리끼리 서로 많이 욕할 거예요. 저놈은 저거 어차피 그냥 권력을 질서는 놈이 애국자 명찰 차고 있다. 우리도 욕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욕을 하게끔 완장 역할도 하지만 실제로 그게 상호 검증 감시하는 역할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국자가 아니고 난 운동가도 아니고 난 돈밖에 몰라.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 어떻게 검증하냐고요, 이걸. 서로 다 같이 애국자 명찰을 찾기 때문에 서로 협력할 때 협력하고 견제할 때 견제하고. 지금 안정권이 김정민은 이걸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이 최소한의 애국자로서의 이 도리 자체를 무너뜨리고 이 판을 야바이 판으로 만들어서 누가 슈퍼챗 많이 터냐 그 경쟁하겠다는 얘기고, 저는 그런 발상을 했기 때문에 안정권이 공개적으로 변희재와 제가 경쟁을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제가 15년간 친문 좌익한테 민사소송 걸린 소송 가액이 50억이 넘어갑니다. 지만원 박사가 80억이 넘어가요. 이게 우리의 자랑스러운 훈장이에요. 아니 본인이 뭘 했는데 저랑 경쟁을 하자고. 그럼 뭐겠어요? 뭘 경쟁하자는 얘기겠어요? 슈퍼챗 누가 많이 터냐 그 경쟁하자는 얘기죠. 그거는 안정권이 나온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데, 내 경쟁 상대는 지만원 박사예요. 우리가 30억만 더 걸리면 이제 1등 하는 거고, 지금 지 박사가 압도적인 1등이고 제가 50억이고 신혜식 대표 인정하는 사람 많지만은 워낙 오랫동안 뛰어가지고요, 거기도 한 20억 이상 걸려있어요, 총액이. 하도 오래 뛰었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김성욱 대표라고 있습니다. 한 30억 걸려요. 보수 운동한다 그러면은 좌익과 친문을 위협하는 운동하면요, 이게 걸린다고요, 소송들이. 안 걸리잖아요, 안정권이 김정민이. 안 걸려요. 왜? 친문 좌익에 아무런 위협이 안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안 걸리는 겁니다. 자, 김정민이 저 반중 운동한다? 지금 웬만한 태극기 포스트가 이제 전부 다 문재인이 끌어내자고 다 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석방, 문재인 참수죠, 뭐 따지면은.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탄핵의 주범은 시진핑이다. 돌려버려요. 그러면서 태극기 드는 자들이 왜 박근혜를 못 구했냐? 탄핵의 주범이 시진핑인데 태극기가 친중이어서 이걸 감추기 때문에 못 구했다. 아, 또 그럴싸하죠. 그럴싸하고 말고 제가 뭐 방송으로 무진장 깔았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는데, 저런 거를 보고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문재인이가 제일 좋아하겠죠. 태극기가 자기 목 따라온다 하고 있는데 문재인이 잘못한 게 아니고 시진핑이 안 해버리니까. 김정민을 왜 문재인이 안 잡겠어요? 저는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의혹증에 딱 감옥 들어갔다 왔는데요. 김정민이 임종석이하고 문재인이가 비트코인으로 김정은에게 돈을 쏴줬다고 실렀어요. 왜 감옥 안 보냅니까?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얘기는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개연성은 있죠. 아무 근거가 없어요. 정규재 주필이 놀래가지고 김정은이 불러가지고 이제 한번 이슈 만들어보려고 했다가 정규재 주필이 물어보는 거를 김정은은 답은 하나도 못해요. 정주필이 거의 방송사고 낸 수준이었습니다. 주장을 하는데 임종석이가 비트코인으로 김정은에게 돈을 줬다. 정규재 주필이 근거는 없어. 왜 임종석이 문재인이 놔줍니까, 김정민이를? 위협이 안 되니까 놔주는 거예요. 위협이 안 되니까. 걔네들이 바보입니까? 저런 이상한 놈 하나 뛰어놀게 내버려두자.
제가 그 주장에 써봐요. 제가 만약에 문재인이가 불법으로 김정은에 돈 줬다. 다음날 바로 구속해요, 저는. 그딴 얘기 떠들었으면. 바로 구속해요, 저는. 위협이 안 되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안정권이 쌍욕 덮어붙죠. 왜 소송 안 걸립니까? 친문자에게. 아무래도 걔는 잘 보면은 친문자에게 욕을 하는 게 아니고 댓글하고 싸우고만 욕하는 게. 교묘하게 문재인이를 위협 주는 것들은 다 피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 안 걸리는 거예요. 슈퍼챗을 털면서 실제로 운동의 가치나 성과는 없는 것들만 골라서 찾아가고 있는 것. 이거를 그냥 놔둘 수가 없다는 거죠. 저도 웬만하면은 제가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됐다고. 그리고 제가 감옥 들어가기 전에 주로 홍준표 쪽에 있었던 보수 쪽 사람들하고 제가 안 싸운 게 없어. 다 싸웠어요, 다 싸웠어. 저 신혜식 대표부터 해가지고 유석춘 교수부터 해가지고 제 10년 이상 운동 동지들 다 싸웠습니다. 저는 애국당에 있었고 저기 홍준표. 감옥 갔을 때 다 화했어요. 네. 우리는 누구든지 감옥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감옥 들어가면은 다 도와줘야 돼요. 누가 감옥 갈지 몰라요. 지금 신혜식 대표 박영수 특검대에서 야구방망이 휘둘렀다 그래가지고 지금 기소됐잖아요. 저것도 징역형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알기 때문에 서로 딴 거 가지고 싸우다가도 언젠가 둘 중에 한 번 감옥 갈 것 같으니까 협력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제가 나오자마자 왜 또 웬만하면 또 보수하고 또 싸우겠습니까? 웬만하면. 그래서 안정권도 도와주고 김정민도 도와주고 그렇게 해오다가 도저히 이거 더 나눴다가는 이건 뭐 완전히 유튜브판 다 박살나고 보수판 박살나겠다. 그리고 실제로 저런 거를 워치독을 하는 역할을 제가 보수에서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침묵하기 시작하면은 대놓고 싸울 사람도 없어요. 지금 싸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유튜버들이잖아요. 보수 쪽하고 연이 없잖아요. 저는 보수 쪽하고 연을 통해가지고 저 사람들 쫓아내야 되거든요, 보수 쪽에서. 그래서 나오자마자 또 싸움판을 벌이게 된 겁니다. 아까 말씀까지 연결시키면은 유튜버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고 또 엄청나게 더 성장을 할 거고 개개인의 노력과 연구개발이 상당히 필요로 할 텐데 그와 더불어 바로 이런 문제 마치 보수 애국 우익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문재인에게 아무런 위협도 못 주고 보수를 망치고 돈만 털어가는 수많은 사기꾼들이 이제 나타날 거예요. 지금보다 10배 퍼진다고 봅시다. 이제 문재인이 끌어낼 쯤 되면요, 지금보다 10배가 커져요. 안정권, 김정민보다 훨씬 단수가 높은 사기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돈과 권력이 되는데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에 안정권, 김정민을 처리해내면서 새로운 유튜브 시장에서 최소한의 검증 시스템이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만들 수 있는 전후의 기회예요. 차라리 저런 수준의 애들이 들어온 게 천만다행이에요. 제가 여의도에서 저는 매체를 했잖아요. 여의도 사기꾼들은요, 저런 급하고 비교가 안 돼요. 저렇게 대놓고 학력경을 사기 안 쳐요. 학력 경력은 확실한 놈들이 사기칩니다, 여의도에서는. 지금 걔네들이 여의도에 있잖아요. 이제 중심축이 유튜브로 넘어오잖아요. 여의도의 프로급 사기꾼들이 유튜브로 들어옵니다. 이제 들어와요. 이런 정도의 삼류 사기꾼들을 떨궈내야지 진짜 프로들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 시장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지의식을 갖고 이런 사기치는 애들은 잡아내서 내쫓아야 됩니다. 저는 뭐 딴 게 아니고 감옥까지 보내겠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급선무는 그 친구들 보수파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아프리카나 거기 가서 하나 이거죠. 태극기 거론도 하지 말고 여기 와서 하는 게 문제니까요. 그 점에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이 유튜브 협회가 또 역시 이 검증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회원을 확대해가지고 최소한의 회원에 대해서 받을 때 검증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유튜브 연합회가 저쪽에다 공문을 쏴서 김정민이나 안정권한테 즉각 발표라 이런 정도로 체계와 힘을 갖춰야 되겠죠. 앞으로. 왜? 제2의 안정권, 제3의 안정권 수두룩히 들어올 거니까. 제가 이 40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정도로 모두 말씀을 드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